안녕하세요. 정준호의 명리 산책 시간입니다. 네, 상관격 보고 계십니다. 상관격 중에서도 가상관격입니다. 상관이 월에서 나와야 되는데 월에서 나오지 않고, 그런데 주변에서 상관이 있어서 그 상관을 쓰는 것이 매우 유익하기 때문에 가상관격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어디 사주를 한번 볼까요? 임진, 임자, 계묘입니다. 네, 이 사주의 특징은 수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월지를 수가 또 장악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천간으로는 모두 수이고 일지조차 수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연지에 진토가 있고 시지에 묘목이 있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가 왕한 경우에 진토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진토가 필요한 때는 수가 고갈되어 가고 있는 상태에서 진토가 그 수를 보호해주는 역할로서는 매우 절실한데, 이렇게 수가 많은 경우에서 진토는 오히려 걸리적거리기만 할 뿐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묘목을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왔네요. 그래서 아마 가상관격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수생목을 해서 묘목으로 수를 끄집어내는 그런 역할까지는 좋은데, 묘목은 기본적으로 수를 다루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임목 같은 경우에는 수가 왕해도 얼마든지 그 수를 빨아들여서 이런 것들을 수생목으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묘목은 그러한 능력이 좀 떨어지네요.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죠. 수가 왕할 경우에는 호랑이 등을 올라타라. 그래서 수탕기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묘목보다는 임목이 훨씬 더 쓸모가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네, 어디 그러면은 이 사주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차천간 개수 지봉왕인. 이 사주는 천간이 모두 수로 이루어져 있고 지지로는 왕한 양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희기지전 묘진이다. 기쁜 것은 그 지지가 묘목과 진토로 이루어져서 완전히 목방을 이루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정영토수한다. 그 설기함이, 여기선 토수라고 하는 것은 이 빼어남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이 수의 기운을 목으로 돌려서 이 수기를 왕성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영이라고 하는 것은 설기한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위 서향 조수다. 그래서 일찌감치 글 공부를 마쳤다라고 한 겁니다. 네, 이 사주의 특징이 수에서 목으로 흘러가는 대운이었다는 겁니다. 그 정영토수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의 지지가 모두 묘목과 진토로 이루어져서 정영토수를 한 게 아니라 대운의 영향을 받아서 그 정영토수를 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목지 원신 불투. 단지 목의 원신이 투간되지 않아 미면 충등 추위에서 어정거림을 면치 못하였다. 이게 뭐냐면 추위는 예전에도 설명드렸죠. 옛날에 시험을 볼 적에는 가을과 봄에 이렇게 시험을 한 번씩 봤는데 그것을 추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위라고 하는 거는 가을 시험에 벗어나서 그 국가고시죠. 국가고시에 합격하지 못하고 계속 국가고시를 계속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갱혐, 운봉화지. 다시 혐오스러운 것은 운이 남방화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유공수원 불량이다. 오직 두려운 것은 그 수명이 길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병운 경호년에 병대운에 경호년에 이르러 수와 교전하니 사망하였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어디 그럼 사주를 전체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의 특징은 수가 왕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이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묘목으로 끌어내고 있는데, 단지 이 묘목은 이 사주가 갖고 있는 상관적인 모습의 기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주의 특징은 대운이 목대운으로 그것도 기둥으로 서서 들어오게 됩니다. 특히 이 갑인대운에는 이 왕성한 수의 능력을 갑인으로 많이 끌어올리는 거죠. 흐름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 흐름으로써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표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찌감치 글 공부를 마쳤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단지 묘목과 진토가 있었기 때문에 이래서 이 기운을 뽑아내서 썼다라는 게 아니라 이 대운이 받쳐졌기 때문에 갑인이라는 기둥이 들어와서 자기의 능력, 수라고 하는 것은 집중력이고 지구력이고 정력입니다. 그러한 모든 능력을 갑인이 와서 한 번에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을묘대운이 한 번 더 옵니다. 갑인보다는 못하겠지만 을묘대운 역시 이 사주의 수를 쓰는 능력으로서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의 능력을 한껏 배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일찌감치 글 공부를 마쳤습니다마는 단지 목의 원신이,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 어딘가에 목이라도 하나 있으면 그걸 표출해낼 수 있는데 이거는 정말 안타까운 얘기죠. 어디 한 군데 목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정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가 갑자기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등, 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계속 시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은 고시, 외무고시, 행정고시, 사법고시 계속 능력은 출중한데 그런데 시험만 보면 떨어지는 겁니다. 그 능력을 발휘할 길이 없게 된 거죠. 세운에서도 도와주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혐오스러운 것은 남방화지로 흘러간다는 거죠. 이 남방화지로 흘러간다는 건데 이 사주의 특징은 또한 여기에서 화가 없다라는 거죠. 화가 오게 되면 화에 대한 적응 능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만일 묘목 대신 임목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때 화가 오면은 화가 왕성해지는 거죠. 화가 오게 되면 특히 이런 병화가 오게 되면은 그 병화로 인해서 자기의 삶이, 그러니까 이 어두컴컴하고 추운 이러한 자기 삶이 갑자기 햇볕이 드는 것과 똑같게 되죠. 이 병화는 재성으로서 이 주변에 있는 그 비겁들의 재탈을 먼저 염려하기보다는 이 사주를 밝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조우적인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병화가 왔다는 것은 조우적으로 좋아졌다라는 건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사주의 특징은 이 가득한 물이, 수가 목으로 인해서 계속 펌프질을 해서 계속 뻗어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흐름이 원활했었는데 이게 목대운이 끝나는 순간 갑자기 모든 것이 정지됩니다. 경영이나 경제학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뭔가 물건이 많이 팔려서 그래서 회사에서는 다음 해에 이런 이 계획을 짜서 재고를 좀 더 쌓아오고 물건을 더 받아오고 그래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갑자기 그 판로가 뚝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계속 들어오던 이 창고의 그 수용 능력 그리고 이걸 만들어내는 능력이 떨어져서 결국 파산하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이 이 사주에서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갑인을묘에 이렇게 많은 수들을, 완강한 수들을 잘 사용하다가 느닷없이 목대운이 뚝 끊기고 갑자기 병진대운이 들어서는 겁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진토가 수가 아주 미약하고 힘이 없을 때는 그때는 수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만은 이런 경우에는 수의 흐름을 오히려 방해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완강한 수에서는 진토는 오히려 방해만 될 뿐이죠. 그래서 병진대운에 이르러서 갑자기 흐름이 막히게 됩니다. 판로도 없어졌는데 그 흐름 또한 그 공장 자체 내에서도 이런 흐름들이 막히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이걸 인체에 적용하게 되면 건강상에서 매우 심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병화가 왔으니까 심장 폐색, 이런 혈관 질환 이런 것들도 발생하겠지만 진토가 와서 이런 임수들의 흐름을 막았기 때문에 고혈압 혹은 신장의 문제, 병화 같은 경우에는 심혈관이지만 진토가 와서 흐름을 막아내는 이런 역할에서는 이런 어딘가에 폐색 형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몸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특히 진진해서에서 자형도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어딘가에 피부병이나 부스럼 이런 형태들의 이 각종 질환에 시달렸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교운 경우년에 이 수화 교전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역시
이것들이 묘목이 수의 모습, 수생목 목생화의 모습을 원활하게 만들어지지 못하고 수화교전, 좌우충을 바로 일어나게 만드는 현상을 발생하는 거죠. 또한 진토도 역시 오화의 기운을 빼고, 그리고 병화는 제가 보기에는 병화 때문에 이 수화교전이 일어났다라기보다는 경호년에 수화교전이 일어난 게 훨씬 더 극심하게 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화가 온 것은 이 사주가 물론 재탈은 일정 부분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만은 조우적으로 이 사주를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한다고 같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병화대원 온 진토가 또 한 번 들어와서 진진자영을 만들고 흐름을 막고 이 사주가 그 전까지는 잘 흘러가는 뭔가 이 수의 기운을 막 뽑아내다가 그러다 갑자기 모든 기운들이 다 스탑되고 그리고 폐색되고 이런 현상으로 인한 건강에 문제가 발생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상관격에서 이 사주가 목이 잘 흘러가는 이런 모습에서 갑자기 그 흐름이 차단됐을 때 항상 잘 나갈 때보다 그 다음을 염려해야 되는데 만일 이 사주가 그런 부분에 대비가 돼 있었다라면 이런 병진대운 잘 넘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비가 좀 부족한 사주의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렇게 내용 마치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